고래클럽의 나린의 정영입니다. 어느덧 벌써 6월달,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돌아오네요. 자, 강남 컨설님 인사하시죠. 예, MTNW 강남 큰손 정우주입니다. 자, 오늘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취해야 될지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연기금 쪽에서는 코스피 쪽 대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겁먹을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시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또 내일 되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 또 매주 목요일이죠. 또 우리가 고래선양 주식투자법 고래 기법에서도 매주 목요일은요, 항상 우리가 좀 경계하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로 볼 적에. 그래서 내일은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를 좀 볼까요?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2150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선물 옵션 만기일 대비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방향은 우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일봉에서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세는 1단계 붕괴되고 단지 낙폭과대 반등성. 이번 주가 2주째, 다음 주가 변곡점에 들어갑니다. 월봉 상태 보시면 현재 이번 달 추세는 살아있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5개월 이동표들이 붕괴된 상태에서 반등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계속 경계를 해줘야 되겠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또 금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매 잘펼 때 어떤 뉴스 호재가 나올 때 지수가 올라갈 적에는 절대 추격 매수 구간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고래기법은 항상 위치, 때를 맞춰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수권이냐, 매도권이냐, 상승 지속형이냐, 거기에 따라서 비중을 맞춰 나가는 것이고, 현재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전 저점들이 우상향 가추세 쌍바닥을 시원하고 현재 상단추세 거의 구분응선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일이죠, 전일하고 금일. 고객업을 단기 상투권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단기 상투권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내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코스닥도 역시 경계 구간에 들어갑니다. 자, 강남 선생님 시황 방송 해주시죠. 예,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낙폭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하와 유럽에 대한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증시에 일단 하방 경직을 당분간 보일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되고 주가가 좀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런 하락세가 나오기에는 호재성 재료가 나온 상태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적산병이 나오면서 6월 3일 날 이래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일시적 하방 경직을 형성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식을 투자를 해서 당분간 지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종목에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올라갔어요. 자, 지금은 뭐냐면 지수의 외바닥이죠. 외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돼서 여기서 떨어질지 아니면 좀 더 올라서 떨어질지 아무튼 간에 쌍바닥 가능성을 고려한 제한된 반등이다. 그래서 제한된 반등으로서 보통 2150포인트대 저항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연속으로 가게 되면 현금 비중을 늘린다. 혹은 그 전에 꺾여서 만약에 5일선 깨지게 되면 5일선 붕괴가 되는 순간 저 쌍바닥치로 내려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의 외바닥에 V자 빠른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조정으로 적산병에 대한 하락자 함께 음봉 이 적산병 있죠? 이 적산병을 감싸 안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 경계 모드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조정 과정으로서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되고 최근에 급등에 따라서 종목도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덩달아 밀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격이 큰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도 그리고 이격이 작은 종목들, 순환매 차원에서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바닥 가능성을 이 하단선 및 월봉의 1980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1980까지 않았지만 2000대 초반까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정상적인 지지를 잘 보면서 현재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일봉상
V자 강한 상승이 남에 따라서 외바닥이니까 쌍바닥치로 정상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해서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5일선 붕괴되는 순간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한다. 그래서 이제 월봉도 마찬가지로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항상 상승의 여지를 열어두지만 전저점 이탈 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기본적으로 대응봉에 대한 절반을 돌파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의 반등이라 일시적 제한된 반등이지 상승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점에서는 종목 장세 계속 이어가되 일단 5일선 붕괴 시 쌍바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익 실현 그리고 못 갔던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들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지수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는 지금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힘이 약해졌는데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5일선 위에서 연기금 대량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 관점에서 좀 보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코스피가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선방을 했죠. 그 이유는 연기금 쪽에서 이제 주도하는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연기금 수급 동향을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5주선 회복 안착 속에서 중기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 시도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코스피보다는 오늘 하락폭은 조금 더 강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21선을 돌파, 안착을 하는 모습이죠. 중장기 상승 기조로 또 전환되려고 하는 위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721선 돌파하는 종목들, 지수도 721선 돌파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받고 강세일봉이 나올지 아니면 이탈되고 재차 721선, 5일선 이탈되고 금요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내일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면서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북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물론 이제 반등 시 아직까지 대용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전일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 발표와 함께 앞으로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 하반기에 좀 주목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앞으로 연기금 쪽도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코스피 맨 밑에 보시게 되면 1900포인트 후반대 부근을 중장기 지지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봉 상태를 봤을 때 코스피가 주봉 3바닥 패턴이 형성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시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리네님. 자, 주식시장에는 항상 호재와 악재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방향성을 잡았을 적에는 목표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SG 세계 물산을 좀 볼까요? 또 내일이면 선물옵션 만기인데 지수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일단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실적과 애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 중에서 SG 세계 물산.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냅다 상한가 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거래가 늘어날 적에. 근데 거래가 늘어날 적에 상한가 치면서 아주 대량 거래 시원하고 있네요. 이럴 적에 삼박자가 잘 맞죠? 이 삼박자라고 하는 경우는 선행성 지표입니다. 일봉이 5일선 회복 지지를 받았느냐, 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느냐, 투자 심리가 50 이상이 되었느냐,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언급하는 이 내용들은요, 전부 다 고래 기법에 의해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외워두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항상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단기 지표가 있죠. 밑에 요 단기 지표는 50 이상으로 활성화될 적에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미 그 이전에 아래꼬리 서양선, 아래꼬리 서양선이 발생해서 반등 신호가 나오면서 밑에 이 고래 방향이 오히려 다 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행보등락을 보이다가 점진적 행보등락 보이다 냅다 상한가 치죠. 이 첫 상한가 칠 적에는 본래 721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721선을 돌파할 적에는 본래 바닥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720선 위에서
1차, 2차, 3차 바닥을 시원하고 중장기 상승세를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본래 첫 상한가도 쫓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연속 5주째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째 계속 올라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지만 현재 이번 주 거래가 연속 늘어나면서 심리도 54 활성화되면서 단기 지표도 중기 매수주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럴 적에는 단기 매매를 겸하면서 중장기 상승세를 본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충분해 보이죠. 1,500원대까지 1,200원에서 1,500원까지는 있어 보이네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보는 것이고 간다 못 간다 이렇게 결정은 항상 우리가 매매할 적에 강약에 따라서 50매매짜리 펼치는 것이고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적산병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 또 일봉, 주봉, 월봉 전부 다 우상향으로 전부 다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단기 반등이 아닌 중장기 상승 변화 시도형이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상승 초기형이다. 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강남도님. 네. 지금 종목들이 못 갔던 종목들이 순환매를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기술 투자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1일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화폐 승인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이제 뉴스를 봤을 때 G20 공동 성명에서 가상화폐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 이렇게 G20에서의 공동 성명이 나왔다는 점,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페이스북에서도 코인이 나온다. 이런 IT 공룡들이 미국에서 IT 기업들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상화폐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이렇게 미국에서조차 이런 화폐에 대한 인정과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만큼 우리는 가상화폐주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꾸준하게 가져야 되고, 또한 최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그 낙폭과의 반등이에요. 어차피 대반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대반락의 담에 따라 지수에 대한 하락시 보통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만큼 단기적인 지수의 조정 여지를 열어둔다면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종목도 다시 한번 관심권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집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일단 우리가 종목에 대한 매매 대상이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22선 돌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매수 포인트가 된 거고요. 손저가 5위선을 잡고 짧게는 뭐 22선 돌파에 따라서 매수 관점이 되겠지만 그러면 22선 분계시는 보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2선 대응하는 게 가장 좋고 좀 더 여유를 둔다면은 매수 시점은 20선 돌파시 하겠지만 5인선에 대한 손저가를 잡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5인선 이격도가 한 3.9% 됩니다. 그 손저가를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투자 심리가 50권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제가 유니언 머티리얼스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언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트럼프와 미국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유니언 머티리얼스가 히터류 관련주 개념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봉상에서 월봉상에서 3개월째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외바닥이기 때문에 외바닥의 연속 상승에 매물대에 온 상태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서 무조건 히토류 쪽에서 중국이 뭐 수출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꼭 올라간다라고 보지 마시고 기준을 잡고 5인선에 대한 매매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도로 붕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DSL 제강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철강 금속 관련주 중에서도 좀 실적과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죠.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DSL 제강 같은 경우 이제 와이어루프 강선 제조 판매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한 번씩 자꾸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바닥 탈출 자꾸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 인프라 투자 이제 확대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일단 실적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부터 이제 5주선 회복 안착과 함께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닥 시험 국면 속에 있죠. 일단 이 종목
남북 경협주로도 한번 부각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는 앞으로 또 모멘텀은 또 다양하게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60개월 이평선 이제 이번 달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죠. 작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 또 최대 주주의 친인척이 장내 추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DSL 제강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지권은 주봉이 항상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5주선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저 위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5,800원대 부근이네요. 그 고점 부근을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SL 제강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라운시큐어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안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 보안 업체, 블록체인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PC 및 이제 모바일기 보안 전문 업체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요 암호 인증, 키패드, 그리고 모바일 백신, 단말 관리까지 역시 4개의 부분 사업을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이번 달에 이제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난달에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 달부터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50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추세 돌파 직전 상태에서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21선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4,000원대 초반대, 4,000원대 부분이죠. 4,000원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자꾸 밀리는 모습이죠. 3,900원대 후반대에서 4,000원대 부근. 이 부분 저항권 돌파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 추이도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누적 3개월 동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집을 한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까지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까지 이 기간 쪽 수급 동향 체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를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관련주들은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큰 손님. 네. 체시스를 설명드릴 텐데 지금 돼지열병이 남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체시스 같은 경우에 차트의 위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강한 종목이 체시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5위선 재차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좀 나오려고 한다면 요 봉 있죠? 신고가 터졌던 이 봉들의 몸통이 그러니까 요 종가가 2,845원 이게 돌파가 돼야 그래야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은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 몸통이를 완전히 뚫어져야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월봉에 3개월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목에서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섣부르게 매매하다가 왔다 갔다 등락 보면서 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샀더니만 다른 아침에 남한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돼지열병이 걸렸다. 뉴스가 나오면 시가에서도 급등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좀 감안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5위 솔루션까지 볼까요? 이 5위 솔루션 같은 경우 5G에 대한 종목들 그다음 많은 5G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5위 솔루션이 볼 수 있는데 가장 강하게 먼저 뛰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틈을 다 팔고 있다는 거죠. 이제 5 쪽은 좀 그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 월봉 차트가 투자 심리와 스토캐스틱이 다 과열권에 들어가면서 신고가 항상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을 그리죠. 주가에 산을 그리는 종목이 바로 거래량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신대량 거래 속의 대양봉 속에서 수급이 꺾이면서 이미 일봉에서도 파라볼리 하락 전환과 함께 22선 깨지는 순간부터는 하락의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좀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저는 뭐 대북 테마주 중에서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난티를 좀 볼까요? 항상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가다가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죠. 근데 이제 조정을 받고 우상으로 전환될 적에도 추세가 전환되는 상태, 전환이 돼 있는 상태, 그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파라볼릭이 의미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늘어나야 된다. 본래 선행성 지표가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봉 자체는 5일선복 지지를 잘 받고 방향이 위로 접어져 있고요. 720에선 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쌍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이제 칭하는 것이고요. 또 거래가 연속 증가 두 가지가 맞죠.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 세 가지 지표가 맞기 때문에 선행성, 삼박자 잘 맞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좀 과열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한 하루 이틀 2, 3일 급등하게 되면 다시 대발락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행보등락 점진적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할 적에 상단세 2만 원 기준 2만 2천 원 이하니까 2만 1천 원 정도가 저항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경매수 좀 자제하시기 바라고 급등할 적에는 지금 선매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상단 추세선까지는 역시 올라가실 폭이 있고 중기는 아직 상승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추가 상승 한 5주까지는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현재 상태에서 장기 월봉을 보시게 되게 되면 역시 이번 달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입니다. 4개월째는 짝수죠. 짝수이기 때문에 변동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대발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달 정도 5개월 이정 패턴은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 상승 전환 시고가 패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매를 펼치는 위치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강남권 선생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히트루 테마주, 파이브 테마주, 뭐 그래핀 테마주 계속 많이 올라갔었죠. 못 갔던 거. 자, 대북 테마주가 그동안 못 갔던 종목으로 수남에 대비해서 서서히 이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 관심을 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저녁에 9시에 정주 전문가 10시에 강남큰손 공개 방송을 이어갈 텐데요. 검색창에다가 MTNW 치셔갖고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제가 대북주에 대한 전쟁의 흐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또한 비트코인,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오늘 꼭 무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지호 전문가님. 예, 제가 9시에 좋은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종목과 이 종목이 있고 없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뭐 탑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신화인터텍 지금 굉장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나온 종목이죠. 그래서 항상 실적 급증하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도 잘 보셔야 되겠죠. 항상 할 수 있는 종목, 할 수 없는 종목 이런 종목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리네님. 자, 항상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세요.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요. 현재 뭐 트럼프 또 친서 전달해갖고 급등할 적에 대북 테마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다 매수권에 옵니다. 천천히 매수권에 올 적에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선수자 빌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